이번에는 변환의 미분과 적분을 다룰 건데요. 정확히는 라플라스 변환의 미분과 적분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갖다가 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거 있죠. 이전에 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 f를 미분한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했었을 때 어떤 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즉 얘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의 미분이에요. 뭐냐면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얘가 나오는데 이 녀석을 미분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요렇게요. 이랬을 때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물론 기준은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과 비교했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고 싶은 거겠죠.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했었던 거는 어떤 f를 적분을 했었을 때 그 적분한 녀석의 라플라스 변환을 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한 거 있죠. 그 녀석을 적분하면은 원래 라플라스 변환과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f를 라플라스 변환했었을 때 fs라고 쓰기로 하죠. 라지 fs요. 자, 그랬을 때 f를 라플라스 변환한 녀석을 미분하면은요. 이거는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은 원래 f요. 원래 f에다가 t를 곱해서 라플라스 변환한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원래 라플라스 변환한 녀석을 f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에 대한 정의를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미분을 할 겁니다. s로 미분해야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변수가 s가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적분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t에 대한 미분이니까 s 미분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안에 있는 함수가 원래는 t에 대한 함수인데 s가 들어가 있으니까 s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해서 s로 미분을 하고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뒤쪽에 익스포넨셜이 붙은 게 우리 라플라스 변환할 때 쓰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tf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자, 요 관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를 뭐 그냥 우리가 간단히 좀 보자면은 t를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s 제곱분의 1이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요. s로 미분하겠죠. 자, 이걸 s로 미분을 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s 3승분의 2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랑 같죠? 마이너스 t 제곱을 라플라스 변환한 것과 같죠?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이 녀석이 성립하죠. 물론 이 경우야 그냥 얘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t 곱하기 sin t요. 이거 힘들었죠. 우리가 앞쪽에서 할 때 도함수의 미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참 절차를 거쳐서 왔는데요. 실제로는 요거는 자,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 제곱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t를 곱한 녀석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 효과가 나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지겠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가 배우는 과정은요, 계산을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재적소의 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계산을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숙달이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는 정변환을 할 때 모양이고, 요거를 역변환 모양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역변환할 때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제 6.6.2에 나와 있는 건데, ln s제곱분의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역변환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결과 중에서 로그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려면 실제로 역변을 하면 되겠죠.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모양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거는 전쟁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힘이 약할 때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힘이 약한 경우는 사실 침략을 했다기보다는 방어하는 쪽이고요. 방어하다 보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익숙하니까. 힘이 약해서 밀고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힘이 약하니까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려고 하는 측면이에요. 마찬가지로 문제 풀 때도 잘 모르면은 아는 영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역변했었을 때 로그가 나오는 형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로그를 없애고 나서 무언가를 갖다가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선은 라지 fs, 그러니까 무언가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서 로그를 없앨 거예요. 우리가 로그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스포넨셜의 합성을 해주는 것과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익스포넨셜 합성했었을 때 지금 현재 대책이 없죠. 그런데 미분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를 자, 로그니까 둘로 찢은 다음에 미분을 해줘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2s 마이너스 s분의 2. 자, 이렇게 나온 거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라플라스 변환을 미분한 녀석은 원래 나올 거에 대해서 t가 곱해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t가 곱해진 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즉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요게 되는데 이 녀석은 결국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렇게 라플라스 변한 거랑 같아질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아까 썼던 식을 한번 보죠. 자, 아까 썼던 게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데 t에다가 f를 라플라스 변환을 한 녀석은 뭐랑 같았냐면은 마이너스 f 프라임이랑 같았었고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t에다가 f를 곱한 녀석 마이너스까지 붙여주죠. 자, 이거는 f 프라임을 역변환한 거랑 같았습니다. 여기서 얘가 f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t에다가 f인데 이 f가 라지 f의 역변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주어져 있는 식에서 보면은 얘랑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모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녀석, 변수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로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반대로 주어져 있는 녀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로그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적분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아니 적분을 할 때 실제로 분모에 뭐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그거를 계산할 때 써먹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변환의 미분 텀이에요. 자, 미분을 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적분을 한번 보죠. 거의 비슷합니다. 적분도. 아까 미분이 f에 t를 곱해준 거였잖아요. 그거랑 관련이 있었죠. 그러면은 적분은 뻔히 반대로 f를 t로 나눈 녀석을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적분한 거랑 좀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식 자체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을 s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을 해준 녀석은 라플라스 변환한 형태를, 그러면은 그 전에 분모에 t가 있는 녀석을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해 준 거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보면은 미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변환의 미분 같은 경우는 주로 역변환할 때 많이 쓰이고요. 정변환인 경우에는 적분 형태를 갖고서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증명도 얘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져 있는 녀석을 얘를 갖다가 직접 계산을 해봐요. 자, 안에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중적분 형태인데 얘는 바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직접 지금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라 적분을 한 거죠. 안에 있는 녀석의 적분이 씌울 수뿐이 없는 거는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변수가 s 틸다인데 나머지는 다 t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안에 거 계산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돼서 실제로 얘는 t분의 ft를 라플라스 변환해 준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해서 풀었었던 미분방 정식은 개수가 전부 다 상수였었죠. 이제 이번에는 그 개수가 변수인 경우를 갖다 좀 볼 겁니다. 즉 어떤 y 프라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x 같은 게 곱해져 있는, 지금까지는 1, 2, 3, 4 하는 숫자였었잖아요. 그걸 갖다 지금 다룰 건데 조금 전에 했었던 변환의 미분과 적분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우선은 라플라스 y를 fs라고 보죠.
이제 쓰는 데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그럼 t 곱하기 y 프라임이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아까 기준으로 보면은 자, 한번 보죠. 자, 요렇게 돼 있고 t에 y 프라임 이건데 그러면은 y 프라임에 t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게 ty는 얘는 마이너스 f 프라임 s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요 형태니까 y 프라임을 라플라스 변환한 녀석을 미분해주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요 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도함수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라플라스 y 프라임은 이렇게 써져요. 이제 그러면은 저 안쪽에 있는 녀석을 직접 s로 미분을 해보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f가 s에 대한 함수니까 마이너스 s 미분되면은 마이너스 f, 그 다음 f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f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라플라스 ty 프라임을 원래 있는 라플라스 y를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 지금 모양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미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얘가 될 거고 라플라스 y2 프라임은 이거니까 얘를 s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y 프라임, y2 프라임, 즉 이게 상미분 방정식인데 t만 곱해져 있었을 때 얘를 갖다가 지금 라플라스 변화를 이용해서 바꿔내면은요 f 프라임까지만 나와요. 즉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차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좋겠는데 얘가 단점이 있어요. 자, y 프라임인데 앞쪽에 t 제곱이 붙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우선 t 곱하기 y 프라임 쪽으로 생각해서 얘가 나올 거고요. ty 프라임이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f 프라임 플러스 s f2 프라임이 됩니다. 즉 y 프라임인 1개 상미분인데 이거를 조금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면은 2개 상미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식을 바꿔내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유리하진 않아요. 자, 6.6.3 예제로 나온 라지에로 이퀘이션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 개수를 변수로 갖고 있죠. 그런데 오일러 포뮬러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봤었을 때는 5장에서 배웠었던 급수해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운 특히 변수로 붙어 있는, 그러니까 개수로 붙어 있는 이 변수의 차수가 1차잖아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하면은 1개 상미분 방정식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론 이거를 갖다 우리가 풀을 때 가장 차수가 높은 녀석의 개수인 t로 나눠 놓고서 t로 나누고 나면 이거는 급수해법보다는 프리비어스 해법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이거에다가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을 시키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앞쪽에서 했었던 방법으로 ty2 프라임이랑 ty 프라임을 갖다가 각각 다 바꿔줬고요. 라플라스 y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함수의 변환을 이용을 해서 바꿔준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라지 F는 우리가 앞쪽에서 이야기했듯이 라플라스 F를 뜻합니다. 정리하면은 일단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럼 F 프라임 이퀄 어쩌고 저쩌고. 얘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변수 분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요걸로 뛸 때 중간에 제가 좀 생략을 한 건데요. F 프라임에다가 얘가 있으니까 양쪽을 F로 나눠주고 난 다음에 적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요 밑에 식이 나옵니다. 자, 이거에다가 익스포넨셜을 붙이면은 이제 F를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걸 역변환을 하면은 일단 해를 갖다가 하나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변환의 미분과 적분을 이용을 해서 라플라스 변환이랑 역변환하는 거를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1번이랑 4번 이런 경우에는 변환의 미분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아마도 적분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5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변환의 미분을 이용을 해서 역변환을 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적분을 이용해서 역변환을 하면은 아마 풀릴 겁니다.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조금은 꼼꼼히 막 우격다짐으로 푸시지 말고 좀 이해가 좀 자기가 되는 거를 느끼면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앞쪽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잠시 멈췄다가 한 20분쯤 혹은 자기가 문제를 다 푸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럼 한번 처음부터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1번은 t 곱하기 sin 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건데요. 이거 앞쪽에서 미분을 이용을 해서 푸는 거 아마 보셨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환의 미분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죠. 자, 우선 우리가 sin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걸 f라고 놓죠. 이게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랬을 때 라플라스 t sin t는 우리가 지금 변환의 미분을 이용을 하면 마이너스 f 프라임 s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f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s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2s가 되겠네요. 두 번째, 그거 제가 적분을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얘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t분의 sin t니까 sin t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적분에 대한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t분의 f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f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s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과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갖다가 계산한다는 거는 s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거 아크탄젠트 x가 나오니까 s부터 무한대까지 집어넣어 주면은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탄젠트의 값은 2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때 s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놔도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형태를 갖다 좀 봅시다. 2분의 파이 빼기 아크 탄젠트 s라는 녀석을 갖다 좀 보면은 결국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거 뭐 이렇게 가는 녀석일 거예요. 형태가요. 근데 요거를 식으로 보면요. 요 녀석 값을 y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국 얘는 이 식이 아크
탄젠트 S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S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Y가 나오겠네요. 그 얘기는 결국 이거에 대한 결과값이 코탄젠트 Y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S분의 1이 탄젠트 Y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S를 아크탄젠트 S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네요. 뭐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수를 끌고 다니는 게 좀 귀찮아서 그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써먹는 데는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ln s-1의 제곱분의 s제곱 플러스 1, 물론 앞에 로그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역변환을 하는 건데, 로그가 붙어 있는 거에 대한 역변환은 우리가 변환의 미분을 이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fs를 역변환인데 안에 있는 녀석을 f로 본 겁니다. 그럼 f를 ln s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ln s 마이너스 1로 보고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요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였었냐면은, 자, 이 미분한 녀석을 역변환을 한 녀석이 바로 마이너스 t ft라는 거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이 코사인 t, 계산한 이 코사인 t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t, 요 녀석이 마이너스 t 곱하기 ft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요거의 결과값이 바로 ft잖아요. ft 구하려고 한 거니까 얘가 얘라는 거를 지금 알고 있으니 ft는 양변을 마이너스 t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형태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거는 t분의 2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4번입니다. 1번에서 했었던 t 사인 t랑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t의 라플라스 변환을 f라고 하고요. 요거 알고 있으니까, 자, t 코사인 t의 라플라스 변화는 코사인 t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서 s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s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5번이요. 5번은 ln s-1분의 s를 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3번보다 더 쉽죠. 자, 찢어서 이렇게 놓고 보고요. 그럼 미분한 거는 s분의 1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이거를 역변환을 해보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인데 이게 마이너스 tft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t분의 익스포넨셜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은
익숙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문제를 풀을 때마다, 적어도 연습할 때는요, 문제를 풀을 때마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익숙해져요. 이게 공식이니까 하고서 대칭, 매칭을 시켜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나가면은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잊어먹고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컴퓨터가 하는 짓이에요. 반복에 의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니까. 아마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앞으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이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인간이기보다는 컴퓨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혹은 다른 존재랑 경쟁을 할 때는요, 전에 전쟁 이야기 했죠. 내가 잘하는 걸 갖고 싸워야지 상대방이 잘하는 걸 갖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바보입니다. 공부할 때야 상대방이 잘하는 걸 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경쟁을 실제로 한다라는 거는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잘하는 걸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머리를 쓰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만 따지자면은 머리 안 쓰는 게 좋아요. 매칭시킬 수 있는 형태들 쫙 늘어놓고서요, 다 외운 다음에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물론 평가를 할 때야 그동안 연습한 거에 대한 평가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매칭시키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를 갖다가 꾸준히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마지막 6번째 겁니다. 자, 이것도 형태는 t분의 exponential t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있어서 아마 적분 쪽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라플라스 변화하면 얘죠. 이 모양이니까 자, 얘는 요걸 계산을 해주면 돼요. 오, 계산 다 해보면은 ln s-1분의 s가 나오네요. 끝. 간단하죠? 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변환의 미분과 적분 쪽도 알아봤는데요. 사실 라플라스 변환을 갖다가 하는 스킬들은 다양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 수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나머지 것들을 숙달시키는 데 별로 문제가 없고요. 또 한쪽 측면으로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식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는 여러분보다는 기계가 더 잘합니다. 형식화되어져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걸 배우는 목적은요, 기계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끊임없이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라플라스 변환이랑 관련되어져 있는 스킬들은 우리가 다 한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뒤쪽에 6.8절이 있을 겁니다. 306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박스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박스부터 7번째 박스까지 6.1부터 6.6까지 쭉 훑어본 거고요. 요거는 일반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바닥에 깔고 이제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이 어떤 형태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 내에서 이제 직접 진행을 하는 거고요. 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분에 대한 일반론이 있죠. 뭐 f 더하기 g를 전체를 미분을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f 곱하기 g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다가 x의 n승 미분은 어떻게 되고 익스포넨셜 미분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듯이 라플라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제로 미분이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라플라스 변화이 되는 거에 대한 표는 그 옆에 있는 6.9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20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20개, 그 다음 페이지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총 45개가 있고요.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의 입장에서 보면은 총 90개입니다. 외워서 해결이 안 되겠죠.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쭉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보면은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다시 좀 꼼꼼히 보자면은요. 6.9에서 보면은 번호로 보면은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뭐 한 6번 정도가 될 겁니다. 7번, 8번, 9번. 그리고 13, 14, 15, 16. 한 장 넘겨서 34, 35. 그다음에 41, 42, 43, 44. 뭐 요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40번 같은 경우에 감마가 나오고요. 45번 같은 경우에 SI 함수가 나오죠. 요건 우리가 5장을 갖다가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변환과 역변환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고 나머지 것들 있죠. 지금 제가 번호를 언급하지 않은 거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실제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역변환을 갖다가 나한테 하라고 하면은 나는 그럼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90개나 되는데 우리가 90개 정도 되는 공식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는 수학 쪽에서 딱 2개뿐이 없습니다. 구구단이랑 삼각함수 관련 공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삼각함수 관련 공식이 90개 되는데 맨날 자신 없잖아요. 헷갈리고. 구구단이 자신이 있는 이유는 구구단이 쉬워서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6년 동안 구구단만 공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죽어라 해서 그렇습니다. 6년 동안 엄청난 과잉학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자신 있게, 그리고 그 뒤에도 좀 계속 쓰니까. 그런데 삼각함수나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구구단처럼 자주 쓰지도 않고 오랜 시간 공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환 동영상 지금 이거 한 거 한 3주 정도 한 것뿐이 안 돼요. 구구단 6년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투자한 시간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팍 떠오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변환의 미분과 적분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립 미분 방정식의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